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입니다. 저자는 존 맥두걸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존 맥두걸. 고기와 유제품을 너무 먹어 18살에 중풍에 걸렸다. 친구들보다 20에서 30kg 더 비만이었다. 오랫동안 병원을 들락거렸지만 실패했고 후유증으로 지금도 다리를 절룩거린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싶어서 의대로 진학했다. 의사가 되었지만 약과 수술로 일시적인 고통을 덜어줄 수밖에 없었다. 만성질환의 원인은 알 수 없었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의 책임 의사로 일하면서 그는 깨닫는다. 1세는 병이 없는데 2세, 3세는 왜 병이 있을까? 육식과 유제품이 원인임을 알게 되었다. 이후에 고기와 유제품의 해악을 널리 알리고 녹말 음식과 채식의 전도사가 된다. 맥두걸 프로그램을 열어 수만 명의 체중을 줄이고 병을 고친다. 살 안 찌고 사는 법 등의 베스트셀러를 다수 썼다. 다음은 이 책에 대한 추천사입니다. 이 책은 채식을 하지 않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채식인에게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채식인들은 식단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골고루 먹어야 하니 콩과 견과류를 챙겨 먹어야겠지? 배는 좀 부르긴 한데 한 숟가락을 더 먹을까? 이런저런 고민이 많습니다. 기존 영양학에 세뇌된 지식이 남아있어 영양이 부족할까봐 걱정을 하고 더 먹으면 살찔 것 같은 사소한 걱정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이런 걱정까지 날려보내줍니다. 살을 찌게 하는 주범은 육식이며 육식주의의 잔재입니다. 단백질 보충을 위해 콩 음식을 먹어야 하며 오메가3를 위해 견과류를 꼭 챙겨 먹어야 한다는 논리는 허구이며 육식주의의 연장선이라는 사실을 풍부한 사례를 들어 논리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소식은 무조건 옳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배고픈 다이어트도 무조건 실패합니다. 면역력을 올려야 되는 환자가 아니라면 육식을 끊고 채소와 현미밥을 배불리 드십시오. 콩이나 견과류를 따로 안 챙겨 먹었지만 살이 쭉쭉 빠지고 체력이 살아오르던 채식 초기의 저 자신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농부의사 임동규. 다음은 저자 서문입니다. 이 책은 음식을 먹으면서 만족감과 포만감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의 다이어트와는 완전히 다르다. 배고플 필요도 없고 박탈감을 느낄 필요도 없다. 녹말 음식은 몸을 건강하게 해줄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만족감을 준다. 이것은 무슨 다이어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음식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다. 따라서 한 달, 2달 해보고 마는 다이어트가 아니다. 100% 그렇게 해야만 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평생의 음식 습관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나 한 달만 실천해보시라. 거울 앞에 날씬해지고 건강해진 낯선 당신을 보고 놀랄 것이다. 오해를 할까 봐서 한 가지만 밝혀둔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육식이 몸에 끼치는 해악과 채식이 몸을 깨우는 이점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이다. 채식은 주로 녹말 음식에 대해서 얘기할 예정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녹말이란 공장에서 만든 정제 탄수화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빵, 라면, 국수, 파스타, 케이크, 과자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자연에서 얻은 감자, 현미, 고구마, 보리 등을 말하는 것이다. 정제 탄수화물은 그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공장에서 제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화학 재료가 첨가되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당신은 이 책을 읽으면서 채식이 우리의 몸을 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을 정화시킨다는 사실도 깨닫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것은 순환하기 때문이다.
더 건강했던 우리 조상들의 음식 습관으로 돌아간다면 지구도 맑고 깨끗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사탕수수 농장에 있는 환자들에게 상업 자본주의 세계에서 받은 교육은 전혀 들어맞지 않았다. 그곳에서 나이 든 이민자들은 날씬하고 활동적이었고 90살까지 약도 먹지 않았다. 당뇨병이나 심장병이나 관절염도 없었고 유방암이나 전립선 이상 같은 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은 훨씬 더 비만이었고 건강도 나빴다. 그러나 나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바로 그 손자, 손녀들이었는데 이 이민자들 3세들은 내가 레지던트 과정에서 보아온 백인 환자들의 질병과 놀랍도록 일치하고 있었다. 3세들은 모두 심각한 비만과 질병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다. 2세와 3세들은 모두 원래 그들 나라의 식단을 버리고 미국식 식단을 따랐던 것이다. 그로 인해서 원래 그들 나라의 음식을 섭취할 때는 전혀 없었던 비만과 만성적인 질병이 서양 음식을 먹으면서 비로소 노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저자는 이렇게 하와이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이런 사실들을 발견하고 도서관에 가서 왜 그런지 자료를 찾아봤다고 합니다. 무려 50년 전에 발표된 수많은 논문과 서적들은 단 한 가지만 바꾸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채소와 과일에 함유된 녹말을 주로 하는 음식 섭취가 환자를 건강체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약도 수술도 필요 없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당신은 환자가 아니다. 고객일 뿐이다. 당신은 의사인데도 어째서 다른 의사들과 의견이 다르죠?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곤 한다. 대답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다. 나는 결코 의학 비즈니스의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받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이다. 나는 오직 내 환자들을 돌보고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며 사람을 죽이는 수술과 약물 처방을 하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이다. 내가 주장하는 것들은 의료 산업이 좋아하는 돈을 벌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의료 산업과 다이어트 산업에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고객으로 보고 있을 뿐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저자가 권유하는 식품인 녹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녹말이란 무엇인가? 식물이 만들어내는 녹말은 뿌리나 줄기 또는 잎사귀나 꽃, 그리고 씨앗이나 열매에 저장된다. 저장된 녹말은 나중에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에너지의 원료로 제공된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는 새 봄에 쓰일 연료를 위해서 보존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녹말이 함유된 야채나 곡식을 먹으면 건강해지는 것이다. 이처럼 고도로 단단해진 녹말은 식물을 생존하게 할 뿐 아니라 인간에게 필수 불가결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녹말은 소화가 아주 잘 되는 최고의 탄수화물이다. 인간의 장과 타액 속에 있는 아밀라제 효소는 긴 탄수화물 사슬을 단순당으로 쪼갠다. 소화라는 것은 이 단순당을 소장해서 혈관으로 보내는 아주 느린 과정으로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게 된다. 과일은 단순당의 형태로 아주 빠르게 에너지를 제공하지만 녹말처럼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과일 한 가지만으로는 장기적인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썩기 쉬운 녹황색 채소들도 녹말이 조금 들어있긴 하다. 그것들의 중요한 임무는 녹말이 기본이 되는 음식의 향이나 식감을 더해주는 역할에 만족할 뿐이다. 물론 비타민 A나 C와 같은 부가적인 영양을 보너스로 제공하기도 한다. 인간의 육체는 녹말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인간은 더 많은 쌀과 옥수수, 감자, 고구마, 그리고 콩을 먹을수록 더 날씬해지고 더 강해지며 더 건강해진다. 인간은 그렇게 설계되었고 진화해왔다. 녹말이? 정말이야? 당신도 믿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교육받아 왔기 때문이다. 녹말은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포만감을 주는 채식의 열쇠이다. 우리가 녹말을 먹든 안 먹든 탄수화물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녹말이 가장 중요한 음식이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듣지 못했다. 탄수화물의 두 번째 종류는 섬유소다. 이것은 식물이나 나무의 세포벽에서 주로 발견된다. 우리 소화 시스템은 섬유소를 에너지로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나 흰개미는 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흰개미는 자기 몸 크기의 10배가 넘는 나뭇가지 등을 거뜬하게 개미집으로 운반하기도 한다. 인간의 경우 비록 에너지로 사용하지는 못할지라도 섬유소는 배변을 촉진하는 물질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장 속의 찌꺼기를 씻어내는 것은 물이 아니라 섬유소라는 말이다. 녹말은 인간의 건강을 지켜주고 날씬한 몸매를 지켜주는 유일한 음식이다. 여러분이 이 책에서 단 한 가지 메시지를 뽑고자 한다면 바로 녹말 음식을 먹어라일 것이다. 고대로부터 최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인간은 언제나 녹말을 주식으로 하는 동물이었다. 독자 여러분들은 아마도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 등을 멀리하고 과일과 채소를 위주로 하는 다이어트의 장점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완벽할 수 없다. 녹말이 많이 든 음식을 같이 먹어야 한다. 배추나 시금치 같은 채소와 사과나 오렌지 같은 과일을 먹더라도 항상 공복감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물론 과일과 채소는 몸에 아주 좋은 음식이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포만감을 주지 못한다는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다. 그 공복감 때문에 무엇인가를 몸에 채워넣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건강과 체중의 문제를 일으키는 나쁜 음식에 손을 뻗치게 만드는 것이다. 배고픈 다이어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책에서 말하는 내가 쌀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도종한 백미가 아닌 정제하기 이전의 현미를 말하면 물론이다. 인간 유전자의 99% 유사한 침팬지는 거의 순수한 채식주의자인데 과일과 채소를 주로 먹는다. 과일이 부족한 건기가 되면 호두나 각종 씨앗, 그리고 꽃잎과 나무 껍질을 먹는다. 우리가 지방의 소비를 늘리면 우리의 배와 엉덩이와 넓적다리는 지방을 저장하는 장소가 된다. 우리가 지방을 먹는 행위는 몸에 지방띠를 두르는 행위와 같다. 그러나 녹말 음식은 상당한 영양과 에너지를 제공하면서도 몸속의 지방을 거의 저장하지 않는다. 정반대로 단백질과 필수 지방과 비타민, 그리고 각종 미네랄을 제공하며 우리 몸이 효율적인 기계처럼 작동하게 한다. 공장에서 가공하지 않은 자연 상태의 녹말은 지방과 비교했을 때 칼로리가 겨우 1에서 8%에 불과하다. 또한 아주 깨끗한 클린 연료이다.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거나 아주 적다. 감자와 고구마는 완전 식품이다. 이러한 녹말 식품만 먹어도 모든 기본 영양소를 섭취할 수가 있다. 곡물과 콩과 식물은 감자처럼 완전한 식품은 아니지만 약간의 과일과 푸른 채소만 섭취하면 비타민 A와 C를 보충할 수 있어서 원하는 영양을 거의 충족시킬 수가 있다. 완벽한 영양을 위해서 굳이 고기나 유제품을 섭취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녹말 음식은 몸에 좋을 뿐 아니라 포만감도 준다. 녹말에 함유된 풍부한 탄수화물은 혀 끝에 있는 수용체의 단맛을 자극해서 식감을 좋게 한다. 녹말은 몸속의 호르몬을 편하게 해주고 오랫동안 포만감을 주는 신경 변화를 일으킨다. 영양학적으로 완벽할 뿐만 아니라 만족감 면에서도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는 쌀과 감자와 옥수수와 콩을 완벽한 식품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나는 지금 정제 탄수화물, 예를 들어 빵, 파스타, 라면,
국수, 떡, 케이크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공장에 들어가 변형되고 화학약품이 버무려진 공장 음식이 아니라 지금 막 밭에서 바구니에 담아온 밭 음식을 말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기존 개념과 완전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녹말은 지방을 만들지 않는다. 녹말을 기본으로 하는 음식 섭취는 날씬한 몸매뿐 아니라 건강을 선물로 준다. 굶주림은 인간을 살아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그러나 당신은 평생 배고픈 채로 살 수 없다. 평생 소식을 하거나 평생 칼로리를 계산하면서 식사를 마칠 수는 없다. 포만감은 배를 가득 채우는 데서 출발한다. 치즈 1g은 4칼로리, 고기 1g 4칼로리, 각종 기름 1g에 9칼로리. 이것과 비교한다면 녹말식품은 1g에 1칼로리에 불과하다. 치즈나 고기의 4분의 1, 기름의 9분의 1 정도의 칼로리만 섭취하고도 포만감을 느낄 수가 있다. 둘째, 녹말은 양이 아무리 많아도 지방으로 변하지 않는다.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바꾸는 것은 새로운 지방 합성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서다. 돼지나 소는 이 과정을 통해서 곡식이나 풀에서 얻은 탄수화물을 농축 칼로리 지방으로 전환한다. 한편 인간은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전환하는데 아주 비효율적이다. 일반적인 상태에서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실험을 해보면 단순당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지방으로 전환되는 탄수화물은 아주 약간일 뿐이다. 그러나 복부지방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되풀이하지만 지방을 먹으면 그것이 바로 지방이 된다. 지방은 굶주릴 때를 위해서 저장된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 등 고지방 식품을 먹고 나면 장이 그 지방을 흡수해서 혈관으로 보낸다. 거기에서 수만 개의 저장용 지방 세포로 전환된다. 이것은 아주 효율적인 과정이다. 입속에 들어온 지방을 인체 지방으로 전환하는 데는 3%의 칼로리만 소비된다. 이 저장 과정은 아무리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더라도 아무런 노력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인체의 지방을 화학적으로 분석해보면 보통 때 먹는 지방의 종류가 그대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마가린과 쇼트닝 기름은 인체의 고트랜스 지방 형태로 저장된다. 냉수성 어류를 먹으면 오메가3 지방이 저장된다. 녹말은 생명력을 불어넣어준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신체가 허약해진 상태로 체중을 감량한다. 잘못된 체중 감량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 가장 나쁜 예가 바로 저탄수화물 고단백질 다이어트다. 이 방법은 심각한 탄수화물 결핍을 초래하여 질병의 원인이 된다. 이 방법은 심각한 탄수화물 결핍을 초래하여 질병의 원인이 된다. 사람은 보통 아프면 식욕도 잃고 체중도 감소한다. 이렇게 몸무게를 줄이는 방법은 아주 고전적인 것으로 항암 치료를 받은 환자가 체중이 줄어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제가 일전에 소개드렸던 저탄고지 다이어트 관련 책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을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나의 증조 할머니 로라는 106세까지 사셨다. 나는 그녀가 항상 소식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내가 어렸을 때 그녀는 자주 이런 말을 하셨다. 얘야, 너는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구나. 그렇게 먹으면 점점 몸이 아프게 된단다. 그녀는 햄버거를 4조각으로 잘랐다. 할머니는 2조각을 드시고 나머지를 봉투에 써서 가져가셨다. 내 증조 할머니는 미국식 식사를 하셨지만 그 양이 아주 작으셨다. 아침에는 묽게 희석시킨 커피 한 잔을 마셨으며 명절일지라도 레드와인 한 잔으로 만족하셨다.
나와는 달리 그녀는 절제와 소식의 표상이었던 셈이다. 서구인들은 스테이크와 치즈와 파이에 중독되어 있다. 양을 줄이거나 조금씩 횟수를 줄여 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매일 먹는 프라이드 치킨, 과자, 아이스크림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다이어트의 실패의 가장 큰 이유이다. 조금씩 줄인다고 멈추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기름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이 영양학적으로 최상의 음식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사실 한쪽의 영양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다른 쪽이 결핍되었음을 의미한다. 우유와 치즈는 철분이 결핍되어 있고 붉은색 고기와 닭고기, 달걀에는 칼슘이 거의 없다. 균형 잡힌 음식이라고 불릴 수 없는 것들이다. 만약 당신이 이런 음식들을 먹었다면 한쪽 영양분은 지나치게 섭취했고 다른 쪽의 영양분은 거의 섭취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어떤 성분을 지나치게 먹었다는 것은 진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나는 44년 동안 의사로 일해왔다. 그러나 나는 상한 음식을 먹거나 알려지지 않은 알레르기 때문에 찾아온 환자를 제외하고는 감자나 고구마, 옥수수나 콩, 과일과 채소를 먹고 병이 난 환자를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 단연코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다. 나는 매일 육식으로 인해 심각한 질병을 갖게 된 수많은 환자를 만난다. 심장병, 중풍, 당뇨, 관절염, 골다공증, 암 등 헤아릴 수가 없다.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과잉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몸은 이를 눈치채고 잉여 단백질을 배출할 장소를 찾게 된다. 간과 신장이 이 역할을 주로 맡게 된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소변과 땀에서 강한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 서양인에게서 체취가 많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몸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은 반드시 동물성 식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초과된 단백질은 반드시 사용료를 내야 한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70에서 80세를 사는 동안 동물성 식품을 소화하느라 신장 기능을 4분의 1 정도 잃어버린다. 신장과 간은 서로 타협하면서 노력하지만 과잉 단백질은 우리 몸의 기능을 더욱 쇠약하게 할 뿐이다. 초과된 단백질은 또한 뼈에 손상을 준다. 우리가 2배의 단백질을 섭취할 때마다 인체의 칼슘 50%가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는데 주로 인체의 뼈에 있는 칼슘과 결합하여 소화되고 배출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골다공증과 담석증이 많이 걸리는 것이다. 과도한 지방 또한 독성 물질이다. 인체는 섭취한 지방을 힘들이지 않고 즉시 몸의 지방으로 저장한다. 초과된 지방은 간이나 심장에 저장되기도 한다. 그런데 인체의 조직에 저장된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이라 불리는 질병의 보증 수표가 된다. 인슐린 저항성은 심장병, 중풍, 제2형 당뇨의 1등 공신이다. 이러한 독성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통곡물과 콩과식물, 그리고 각종 채소와 과일로 당신의 식사를 바꾸는 것이다. 이러한 음식들은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알맞은 칼로리와 에너지를 주고 포만감까지 선물로 주게 될 것이다. 우리 인간의 몸은 매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의외로 단순한 면도 있다. 몸을 정상 상태로만 되돌려주면 의외로 빨리 회복된다는 말이다. 이것은 내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수많은 환자를 음식으로 치료해본 나의 경험이 이를 증명한다. 녹말 음식은 탄수화물, 단백질, 식이섬유, 지방,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을 조화롭게 제공해서 몸을 즉각적으로 회복시킨다. 일단 치유가 시작되면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치유의 속도가 질병의 속도를 넘어서는 것이다. 악화되는 속도보다 치유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기 때문이다. 악화되기만 했던 질병이 마침내 멈추고 깨끗하고 완벽한 치유의 시간을 맞이하는 수많은 환자들을 접해왔다. 이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은 과일과 채소, 그리고 녹말 중심의 식사로 바꾸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세 가지 독성 물질, 과도한 단백질, 과도한 지방, 과도한 콜레스테롤, 이 세 가지는 몸에서 제거될 것이다. 식물성 음식에서 발견되는 완벽한 치유 물질들이 당신의 몸을 날씬하고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알코올로 인한 간 손상과 태양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발생된 피부 손상도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발생된 예가 될 것이다. 이 같은 경우 스스로 치유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시도는 염증이다. 자가치료를 하기 위해 혈액에서부터 상처를 입은 지역으로 혈장과 백혈구가 이동하면서 세포는 뜨거워지고 부어오르며 통증이 생기는 것이다. 염증과 통증은 질병이 아니다. 몸이 자가치료를 하고 있다는 그것이 증명되는 셈이다. 염증과 통증에 감사하라. 당신이 염증과 통증이라는 선물을 거부하고 약물로 그것들을 멈추게 하는 행위는 도둑이 집에 침입해서 경보기가 울리는데 시끄럽다고 경보기 스위치를 내리고 침대로 돌아가서 잠을 청하는 것과 같다. 염증과 통증은 면역 시스템을 작동시켜 건강을 개선시키려는 생화학적 자기치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60년 넘게 소고기, 닭고기, 우유, 치즈를 매일 먹어온 로버트는 결국 병에 걸리고야 말았다. 이러한 음식들은 혈관 내부벽의 발진성 상처를 촉진시킨다. 일부 상처는 파열되기도 해서 혈전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 육류를 완전히 끊고 녹말 음식과 채소와 과일 중심의 식단으로 바꾸고 난 뒤 로버트는 엄청난 신체의 변화를 경험했다.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 당 수치가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몸에서 암이 생긴다는 사실은 신체가 자연치유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 암에 걸렸다는 사실은 몸을 새롭게 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비유가 가장 적절한 것이 바로 암이다. 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지금 행동을 취하자. 몸의 치유는 저절로 온다. 마음의 치유는 또 다른 선물이다. 식물은 완벽한 단백질의 풍부한 원천으로 손색이 없다. 식물 하나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들이 필요한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모두 만들어내고 있다. 코끼리, 하마, 황소, 기린 등 저 모든 거대한 동물들은 무엇을 먹고 있는가? 식물들이 이 거대한 동물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킨다면 그들보다 왜소한 인간을 위한 단백질도 당연히 충족된다는 것은 너무 자명한 일 아니겠는가? 식물은 모든 것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수 있다. 유제품에서 칼슘을 섭취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너무 많이 있다. 지구상에 사는 수십억의 인구가 우유 한 잔도 마시지 않고 칼슘 보충제 한 알도 먹지 않고 튼튼한 뼈를 가진 성인으로 성장한다. 이 사실은 식물성 식품 외에 칼슘을 추가로 섭취할 필요가 없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소가 풀이나 각종 식물을 먹을 때 칼슘이 소 몸 안으로 들어온다. 따라서 나는 여러분이 소를 거치지 말고 식물에서 곧바로 칼슘을 섭취하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싶다. 인간과 소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걸어다니는 가장 큰 동물들,
말, 낙타, 하마, 코끼리. 이것들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칼슘과 미네랄의 원천은 식물이다. 동물이나 유제품이 아니란 뜻이다. 만일 칼슘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장내세포가 초가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신장도 협력하여 잉여분을 제거하게 된다. 만일 몸이 잉여 칼슘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몸에 흡수될 것이다. 심장과 근육과 피부와 신장에 침투하게 되고 심장과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한편 칼슘을 적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 신장은 몸으로 이미 가져온 칼슘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한편 위장은 음식에서 더 많은 칼슘을 뽑아낸다. 인간의 몸이 이렇게 소중한 미네랄을 효율적으로 운용했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통틀어 칼슘 부족 현상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이다. 골다공증은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한 병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 습관이다. 단백질 및 산의 농도가 높은 식품을 섭취하면 위험은 증가되는데 다름 아닌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치즈 등이 주범이다. 우리의 뼈는 우리가 먹는 산성식품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 음식에서 칼슘을 흡수하기도 한다. 알칼리 성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는 부족한 물질을 채워 넣어서 뼈를 보호하는 일은 물론 산을 중화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유제품은 지방 비중이 매우 높아서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사실 우유 속의 단백질과 유당인 락토스도 질병을 일으킨다. 일반 우유나 저지방 우유 모두 지방뿐만 아니라 다른 성분들도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IGF-1과 같은 유사 성장 호르몬을 증가시켜 암의 성장을 촉진시키는데 유방암, 절선암, 뇌암, 폐암 등의 위험성이 증대된다. 유제품은 각종 음식 알레르기와 심각한 자가 면역성 질환의 주범인데 류마티스 관절염, 천식, 다발성 경화증 등을 광범위하게 확산시킨다. 우유 속에 함유된 유당 락토즈는 잘 분해되지 않아서 거의 대부분 위경련이나 설사의 원인이 된다. 생선을 먹거나 생선 오일 보충제를 먹거나 모두 수은 중독 위험이 있다. 수은은 자연 상태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공장의 생산 과정이나 산업용 공해에 노출되어 발견되기도 한다. 수은은 강과 우물 그리고 바다에서 스며들어 가는데 이때 독성이 강한 메탈 수은으로 전환된다. 결국은 먹이사슬로 들어가 더 강한 수은으로 농축된다.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생선은 수은 오염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다. 바다 물고기는 EPA와 DHA의 농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그렇게 지방산이 많은 생선일수록 수은 함유율 또한 매우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위에 나열한 몇 개의 생선뿐만 아니라 모든 조개류, 갑각류, 이런 것들도 아주 위험한 환경 공해로 오염되어 있다. 양식용 물고기를 빨리 성장시키는 좋은 지방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업자들은 주로 팜유, 캐놀라유, 아마씨유 등을 선호한다. 물고기가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은 그것을 먹는 인간에게 곧바로 연결된다. 당신은 건강에 좋은 생선 오일을 골라서 먹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심장에 별로 좋을 것 없는 값싼 기름을 먹고 있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건강한 식생활이라고 알려져 있는 생선을 먹는 행위는 혈관을 오염시키고 심장병과 중풍의 위험성만 증가시킬 뿐이다. 채식주의자들은 고기를 버리고 밭에서 나는 그대로의 음식을 먹는 대신에 식물성 기름이 범벅인 데다 정제된 콩가루로 만든
단백질을 밥상 위에 올려놓는다. 버터 대신에 그보다 건강에 더 나쁜 마가린을 올려놓는다. 일반 아이스크림을 없애는 대신에 지방과 설탕을 넣어서 콩으로 만든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채소를 먹을 때도 건강한 음식이라고 TV에서 선전하는 올리브 오일을 먹는다. 그리고 광고 모델이 하는 대로 가득 부어서 먹는다. 비록 그들이 잘못 알고 있다 해도 그들 스스로에게 나는 동물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위로가 될 수는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동물이 죽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다. 저자는 견과류도 많이 먹으면 뚱뚱해진다고 합니다. 견과류, 곡물, 씨앗, 콩 사이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식이다. 견과류와 씨앗들은 에너지를 거의 지방으로 저장한다. 그래서 견과류는 칼로리의 80%가 지방이고 10%만 탄수화물이다. 곡물이나 콩은 칼로리의 5에서 10%만 지방을 저장하고 65에서 80%는 탄수화물로 저장한다. 이처럼 견과류는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도 풍부하고 씨앗이 자라기에 필수적인 많은 영양소들이 있다. 영양 밀도가 아주 높은 반면에 지방 성분이 너무 많아서 인간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킨다. 과도한 지방을 가진 견과류와 씨앗류는 피부에 기름이 끼게 하고 몸무게를 많이 불린다. 많은 사람에게 비만 합병증을 일으키는데 결과적으로 제2형 당뇨와 엉덩이 무릎 등에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 된다. 가짜 콩 음식은 왜 건강에 나쁜가? 전통적인 콩 음식은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지만 인위적인 공장식 콩 음식은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공장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콩 음식은 암 발생을 높이며 갑상선 기능과 뇌 기능의 위험을 초래하고 뼈의 손상 및 임신과 출산의 문제를 일으킨다. 가짜 고기와 가짜 치즈 등은 정제된 콩 단백질에 화학적 혼합물을 섞어서 만들기 때문이다. 가짜 콩 음식은 원래 콩에 있는 영양 성분들을 제거한 것이다. 식이섬유,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수백 가지가 넘는 성분들이 제거되었다. 이런 성분들이 사라지면 식이섬유가 부족해서 변비가 생기고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인내심이 줄어들게 된다. 초과 흡수된 단백질은 체내 환경을 산성으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뼈에서 칼슘과 다른 성분들을 빼앗아간다. 거듭 강조한다. 과도한 단백질은 소화 및 배설의 과정에서 몸속의 칼슘을 빼앗아간다. 이것이 계속되면 골다공증과 신장 결석으로 발전한다. 실제 실험자를 대상으로 고농도 콩 단백질 40g이 추가된 식단을 제공하자 체내 칼슘 밸런스가 깨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에 풍부한 IGF-1 호르몬은 노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IGF-1 수치를 낮추면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을 식단에서 치워버리기만 하면 IGF-1 수치는 급격히 낮아진다.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 바로 정제 콩 단백질이 바로 그것이다. 더 건강하게 살고 덜 질병에 걸리게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을 추천한다. 녹말 음식과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이다. 그리고 야외에 나가서 햇볕을 쬐고 약간의 운동을 하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방법들은 돈을 벌기 위한 비즈니스 업계의 도구에 속할 뿐이다. 나는 지금 이 책에서 천연 소금에 대해서만 말하겠다. 여기에서 내가 소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천연 소금을 말한다. 솔직히 말해서 불로 요리를 하면
음식에 있는 미네랄이 상당 부분 소실된다. 그래서 싱싱한 채소는 그냥 먹을 수도 있지만 익힌 채소는 소금을 뿌려서 먹는 것이다. 천연 소금에는 나트륨을 비롯한 미네랄들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소금 섭취를 줄이면 왜 심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사망 위험이 증가하는 것일까? 성인의 소금 섭취 감소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인간은 소금 속에 있는 미네랄을 찾아서 섭취하도록 생략적으로 설계되고 진화해왔다는 것이다. 우리가 소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아드레날 호르몬을 증가시키며 신장과 피부에 있는 소금의 손실을 감소시키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체내 염분을 조절하도록 변화를 준다는 것이다. 인간은 소금이 부족할 경우 장기간 생존을 위한 생략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혈관이 상처를 받게 되고 결국 심장병과 중풍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기존 관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런 파격적인 그런 개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채식주의에 대한 그런 자세한 설명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채식주의에 대한 것을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부작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어설프게 시도를 할 경우에는 굉장한 부작용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책을 따라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책을 구해서 자세히 읽어보시고 정확하게 그리고 전문가와 상의를 하면 좋겠지만 상의를 할 그런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더 공부를 좀 자세히 한 뒤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입니다. 저자는 존 맥두걸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존 맥두걸. 고기와 유제품을 너무 먹어 18살에 중풍에 걸렸다. 친구들보다 20에서 30kg 더 비만이었다. 오랫동안 병원을 들락거렸지만 실패했고 후유증으로 지금도 다리를 절룩거린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싶어서 의대로 진학했다. 의사가 되었지만 약과 수술로 일시적인 고통을 덜어줄 수밖에 없었다. 만성질환의 원인은 알 수 없었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의 책임 의사로 일하면서 그는 깨닫는다. 1세는 병이 없는데 2세, 3세는 왜 병이 있을까? 육식과 유제품이 원인임을 알게 되었다. 이후에 고기와 유제품의 해악을 널리 알리고 녹말 음식과 채식의 전도사가 된다. 맥두걸 프로그램을 열어 수만 명의 체중을 줄이고 병을 고친다. 살 안 찌고 사는 법 등의 베스트셀러를 다수 썼다. 다음은 이 책에 대한 추천사입니다. 이 책은 채식을 하지 않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채식인에게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채식인들은 식단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골고루 먹어야 하니 콩과 견과류를 챙겨 먹어야겠지? 배는 좀 부르긴 한데 한 숟가락을 더 먹을까? 이런저런 고민이 많습니다. 기존 영양학에 세뇌된 지식이 남아있어 영양이 부족할까봐 걱정을 하고 더 먹으면 살찔 것 같은 사소한 걱정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이런 걱정까지 날려보내줍니다. 살을 찌게 하는 주범은 육식이며 육식주의의 잔재입니다. 단백질 보충을 위해 콩 음식을 먹어야 하며 오메가3를 위해 견과류를 꼭 챙겨 먹어야 한다는 논리는 허구이며 육식주의의 연장선이라는 사실을 풍부한 사례를 들어 논리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소식은 무조건 옳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배고픈 다이어트도 무조건 실패합니다. 면역력을 올려야 되는 환자가 아니라면 육식을 끊고 채소와 현미밥을 배불리 드십시오.
콩이나 견과류를 따로 안 챙겨 먹었지만 살이 쭉쭉 빠지고 체력이 살아오르던 채식 초기의 저 자신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농부의사 임동규. 다음은 저자 서문입니다. 이 책은 음식을 먹으면서 만족감과 포만감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의 다이어트와는 완전히 다르다. 배고플 필요도 없고 박탈감을 느낄 필요도 없다. 녹말 음식은 몸을 건강하게 해줄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만족감을 준다. 이것은 무슨 다이어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음식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다. 따라서 한 달, 두 달 해보고 마는 다이어트가 아니다. 100% 그렇게 해야만 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평생의 음식 습관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나 한 달만 실천해보시라. 거울 앞에 날씬해지고 건강해진 낯선 당신을 보고 놀랄 것이다. 오해를 할까 봐서 한 가지만 밝혀둔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육식이 몸에 끼치는 해악과 채식이 몸을 깨우는 이점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이다. 채식은 주로 녹말 음식에 대해서 얘기할 예정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녹말이란 공장에서 만든 정제 탄수화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빵, 라면, 국수, 파스타, 케이크, 과자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자연에서 얻은 감자, 현미, 고구마, 보리 등을 말하는 것이다. 정제 탄수화물은 그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공장에서 제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화학 재료가 첨가되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당신은 이 책을 읽으면서 채식이 우리의 몸을 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을 정화시킨다는 사실도 깨닫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것은 순환하기 때문이다. 더 건강했던 우리 조상들의 음식 습관으로 돌아간다면 지구도 맑고 깨끗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사탕수수 농장에 있는 환자들에게 상업 자본주의 세계에서 받은 교육은 전혀 들어맞지 않았다. 그곳에서 나이든 이민자들은 날씬하고 활동적이었고 90살까지 약도 먹지 않았다. 당뇨병이나 심장병이나 관절염도 없었고 유방암이나 전립선 이상 같은 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은 훨씬 더 비만이었고 건강도 나빴다. 그러나 나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바로 그 손자, 손녀들이었는데 이 이민자들 3세들은 내가 레지던트 과정에서 보아온 백인 환자들의 질병과 놀랍도록 일치하고 있었다. 3세들은 모두 심각한 비만과 질병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다. 2세와 3세들은 모두 원래 그들 나라의 식단을 버리고 미국식 식단을 따랐던 것이다. 그로 인해서 원래 그들 나라의 음식을 섭취할 때는 전혀 없었던 비만과 만성적인 질병이 서양 음식을 먹으면서 비로소 노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저자는 이렇게 하와이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이런 사실들을 발견하고 도서관에 가서 왜 그런지 자료를 찾아봤다고 합니다. 무려 50년 전에 발표된 수많은 논문과 서적들은 단 한 가지만 바꾸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채소와 과일에 함유된 녹말을 주로 하는 음식 섭취가 환자를 건강체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약도 수술도 필요 없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당신은 환자가 아니다. 고객일 뿐이다. 당신은 의사인데도 어째서 다른 의사들과 의견이 다르죠?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곤 한다. 대답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다. 나는 결코 의학 비즈니스의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받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이다. 나는 오직 내 환자들을 돌보고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며 사람을 죽이는 수술과 약물 처방을 하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이다. 내가 주장하는 것들은 의료 산업이 좋아하는 돈을 벌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의료 산업과 다이어트 산업에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고객으로 보고 있을 뿐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저자가 권유하는 식품인 녹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녹말이란 무엇인가? 식물이 만들어내는 녹말은 뿌리나 줄기 또는 잎사귀나 꽃, 그리고 씨앗이나 열매에 저장된다. 저장된 녹말은 나중에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에너지의 원료로 제공된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는 새 봄에 쓰일 연료를 위해서 보존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녹말이 함유된 야채나 곡식을 먹으면 건강해지는 것이다. 이처럼 고도로 단단해진 녹말은 식물을 생존하게 할 뿐 아니라 인간에게 필수 불가결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녹말은 소화가 아주 잘 되는 최고의 탄수화물이다. 인간의 장과 타액 속에 있는 아밀라아제 효소는 긴 탄수화물 사슬을 단순당으로 쪼갠다. 소화라는 것은 이 단순당을 소장해서 혈관으로 보내는 아주 느린 과정으로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게 된다. 과일은 단순당의 형태로 아주 빠르게 에너지를 제공하지만 녹말처럼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과일 한 가지만으로는 장기적인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썩기 쉬운 녹황색 채소들도 녹말이 조금 들어있긴 하다. 그것들의 중요한 임무는 녹말이 기본이 되는 음식의 향이나 식감을 더해주는 역할에 만족할 뿐이다. 물론 비타민 A나 C와 같은 부가적인 영양을 보너스로 제공하기도 한다. 인간의 육체는 녹말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인간은 더 많은 쌀과 옥수수, 감자, 고구마, 그리고 콩을 먹을수록 더 날씬해지고 더 강해지며 더 건강해진다. 인간은 그렇게 설계되었고 진화해왔다. 녹말이? 정말이야? 당신도 믿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교육받아 왔기 때문이다. 녹말은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포만감을 주는 최적의 열쇠이다. 우리가 녹말을 먹든 안 먹든 탄수화물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녹말이 가장 중요한 음식이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듣지 못했다. 탄수화물의 두 번째 종류는 섬유소다. 이것은 식물이나 나무의 세포벽에서 주로 발견된다. 우리 소화 시스템은 섬유소를 에너지로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나 흰개미는 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흰개미는 자기 몸 크기의 10배가 넘는 나뭇가지 등을 거뜬하게 개미집으로 운반하기도 한다. 인간의 경우 비록 에너지로 사용하지는 못할지라도 섬유소는 배변을 촉진하는 물질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장 속의 찌꺼기를 씻어내는 것은 물이 아니라 섬유소라는 말이다. 녹말은 인간의 건강을 지켜주고 날씬한 몸매를 지켜주는 유일한 음식이다. 여러분이 이 책에서 단 한 가지 메시지를 뽑고자 한다면 바로 녹말 음식을 먹어라 일 것이다. 고대로부터 최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인간은 언제나 녹말을 주식으로 하는 동물이었다. 독자 여러분들은 아마도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 등을 멀리하고 과일과 채소를 위주로 하는 다이어트의 장점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완벽할 수 없다. 녹말이 많이 든 음식을 같이 먹어야 한다. 배추나 시금치 같은 채소와 사과나 오렌지 같은 과일을 먹더라도 항상 공복감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물론 과일과 채소는 몸에 아주 좋은 음식이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포만감을 주지 못한다는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다. 그 공복감 때문에 무엇인가를 몸에 채워넣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건강과 체중의 문제를 일으키는 나쁜 음식에 손을 뻗치게 만드는 것이다. 배고픈 다이어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책에서 말하는 내가 쌀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도종한 백미가 아닌 정제하기 이전의 현미를 말하면 물론이다. 인간 유전자의 99% 유사한 침팬지는 거의 순수한 채식주의자인데 과일과 채소를 주로 먹는다.
과일이 부족한 건기가 되면 호두나 각종 씨앗, 그리고 꽃잎과 나무 껍질을 먹는다. 우리가 지방의 소비를 늘리면 우리의 배와 엉덩이와 넓적다리는 지방을 저장하는 장소가 된다. 우리가 지방을 먹는 행위는 몸에 지방띠를 두르는 행위와 같다. 그러나 녹말 음식은 상당한 영양과 에너지를 제공하면서도 몸속의 지방을 거의 저장하지 않는다. 정반대로 단백질과 필수 지방과 비타민, 그리고 각종 미네랄을 제공하며 우리 몸이 효율적인 기계처럼 작동하게 한다. 공장에서 가공하지 않은 자연 상태의 녹말은 지방과 비교했을 때 칼로리가 겨우 1에서 8%에 불과하다. 또한 아주 깨끗한 클린 연료이다.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거나 아주 적다. 감자와 고구마는 완전 식품이다. 이러한 녹말 식품만 먹어도 모든 기본 영양소를 섭취할 수가 있다. 곡물과 콩과 식물은 감자처럼 완전한 식품은 아니지만 약간의 과일과 푸른 채소만 섭취하면 비타민 A와 C를 보충할 수 있어서 원하는 영양을 거의 충족시킬 수가 있다. 완벽한 영양을 위해서 굳이 고기나 유제품을 섭취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녹말 음식은 몸에 좋을 뿐 아니라 포만감도 준다. 녹말에 함유된 풍부한 탄수화물은 혀 끝에 있는 수용체의 단맛을 자극해서 식감을 좋게 한다. 녹말은 몸속의 호르몬을 편하게 해주고 오랫동안 포만감을 주는 신경 변화를 일으킨다. 영양학적으로 완벽할 뿐만 아니라 만족감 면에서도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는 쌀과 감자와 옥수수와 콩을 완벽한 식품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나는 지금 정제 탄수화물, 예를 들어 빵, 파스타, 라면, 국수, 떡, 케이크,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공장에 들어가 변형되고 화학약품이 버무려진 공장 음식이 아니라 지금 막 밭에서 바구니에 담아온 밭 음식을 말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기존 개념과 완전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녹말은 지방을 만들지 않는다. 녹말을 기본으로 하는 음식 섭취는 날씬한 몸매뿐 아니라 건강을 선물로 준다. 굶주림은 인간을 살아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그러나 당신은 평생 배고픈 채로 살 수 없다. 평생 소식을 하거나 평생 칼로리를 계산하면서 식사를 마칠 수는 없다. 포만감은 배를 가득 채우는 데서 출발한다. 치즈 1g은 4칼로리, 고기 1g 4칼로리, 각종 기름 1g에 9칼로리. 이것과 비교한다면 녹말 식품은 1g에 1칼로리에 불과하다. 치즈나 고기의 4분의 1, 기름의 9분의 1 정도의 칼로리만 섭취하고도 포만감을 느낄 수가 있다. 둘째, 녹말은 양이 아무리 많아도 지방으로 변하지 않는다.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바꾸는 것은 새로운 지방 합성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서다. 돼지나 소는 이 과정을 통해서 곡식이나 풀에서 얻은 탄수화물을 농축 칼로리 지방으로 전환한다. 한편 인간은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전환하는데 아주 비효율적이다. 일반적인 상태에서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실험을 해보면 단순당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지방으로 전환되는 탄수화물은 아주 약간일 뿐이다. 그러나 복부지방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되풀이하지만 지방을 먹으면 그것이 바로 지방이 된다. 지방은 굶주릴 때를 위해서 저장된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 등 고지방 식품을 먹고 나면 장이 그 지방을 흡수해서 혈관으로 보낸다. 거기에서 수만 개의 저장용 지방 세포로 전환된다. 이것은 아주 효율적인 과정이다. 입속에 들어온 지방을 인체 지방으로 전환하는 데는 3%의 칼로리만 소비된다.
이 저장 과정은 아무리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더라도 아무런 노력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인체의 지방을 화학적으로 분석해보면 보통 때 먹는 지방의 종류가 그대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마가린과 쇼트닝 기름은 인체의 고트랜스 지방 형태로 저장된다. 냉수성 어류를 먹으면 오메가3 지방이 저장된다. 녹말은 생명력을 불어넣어준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신체가 허약해진 상태로 체중을 감량한다. 잘못된 체중 감량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 가장 나쁜 예가 바로 저탄수화물 고단백질 다이어트다. 이 방법은 심각한 탄수화물 결핍을 초래하여 질병의 원인이 된다. 이 방법은 심각한 탄수화물 결핍을 초래하여 질병의 원인이 된다. 사람은 보통 아프면 식욕도 잃고 체중도 감소한다. 이렇게 몸무게를 줄이는 방법은 아주 고전적인 것으로 항암 치료를 받은 환자가 체중이 줄어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제가 일전에 소개드렸던 저탄고지 다이어트 관련 책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을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나의 증조 할머니 로라는 106세까지 사셨다. 나는 그녀가 항상 소식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내가 어렸을 때 그녀는 자주 이런 말을 하셨다. 얘야, 너는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구나. 그렇게 먹으면 점점 몸이 아프게 된단다. 그녀는 햄버거를 4조각으로 잘랐다. 할머니는 2조각을 드시고 나머지를 봉투에 써서 가져가셨다. 내 증조 할머니는 미국식 식사를 하셨지만 그 양이 아주 작으셨다. 아침에는 묽게 희석시킨 커피 한 잔을 마셨으며 명절일지라도 레드와인 한 잔으로 만족하셨다. 나와는 달리 그녀는 절제와 소식의 표상이었던 셈이다. 서구인들은 스테이크와 치즈와 파이에 중독되어 있다. 양을 줄이거나 조금씩 횟수를 줄여 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매일 먹는 프라이드 치킨, 과자, 아이스크림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다이어트의 실패의 가장 큰 이유이다. 조금씩 줄인다고 멈추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기름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이 영양학적으로 최상의 음식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사실 한쪽의 영양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다른 쪽이 결핍되었음을 의미한다. 우유와 치즈는 철분이 결핍되어 있고 붉은색 고기와 닭고기, 달걀에는 칼슘이 거의 없다. 균형 잡힌 음식이라고 불릴 수 없는 것들이다. 만약 당신이 이런 음식들을 먹었다면 한쪽 영양분은 지나치게 섭취했고 다른 쪽의 영양분은 거의 섭취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어떤 성분을 지나치게 먹었다는 것은 진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나는 44년 동안 의사로 일해왔다. 그러나 나는 상한 음식을 먹거나 알려지지 않은 알레르기 때문에 찾아온 환자를 제외하고는 감자나 고구마, 옥수수나 콩, 과일과 채소를 먹고 병이 난 환자를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 단연코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다. 나는 매일 육식으로 인해 심각한 질병을 갖게 된 수많은 환자를 만난다. 심장병, 중풍, 당뇨, 관절염, 골다공증, 암 등 헤아릴 수가 없다.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과잉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몸은 이를 눈치채고 잉여 단백질을 배출할 장소를 찾게 된다. 간과 신장이 이 역할을 주로 맡게 된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소변과 땀에서 강한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 서양인에게서 체취가 많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몸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은 반드시 동물성 식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초과된 단백질은 반드시 사용료를 내야 한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70에서 80세를 사는 동안 동물성 식품을 소화하느라 신장 기능을 4분의 1 정도 잃어버린다. 신장과 간은 서로 타협하면서 노력하지만 과잉 단백질은 우리 몸의 기능을 더욱 쇠약하게 할 뿐이다. 초과된 단백질은 또한 뼈에 손상을 준다. 우리가 2배의 단백질을 섭취할 때마다 인체의 칼슘 50%가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는데 주로 인체의 뼈에 있는 칼슘과 결합하여 소화되고 배출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골다공증과 담석증이 많이 걸리는 것이다. 과도한 지방 또한 독성 물질이다. 인체는 섭취한 지방을 힘들이지 않고 즉시 몸의 지방으로 저장한다. 초과된 지방은 간이나 심장에 저장되기도 한다. 그런데 인체의 조직에 저장된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이라 불리는 질병의 보증 수표가 된다. 인슐린 저항성은 심장병, 중풍, 제2형 당뇨의 1등 공신이다. 이러한 독성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통곡물과 콩과식물, 그리고 각종 채소와 과일로 당신의 식사를 바꾸는 것이다. 이러한 음식들은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알맞은 칼로리와 에너지를 주고 포만감까지 선물로 주게 될 것이다. 우리 인간의 몸은 매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의외로 단순한 면도 있다. 몸을 정상 상태로만 되돌려주면 의외로 빨리 회복된다는 말이다. 이것은 내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수많은 환자를 음식으로 치료해본 나의 경험이 이를 증명한다. 녹말 음식은 탄수화물, 단백질, 식이섬유, 지방,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을 조화롭게 제공해서 몸을 즉각적으로 회복시킨다. 일단 치유가 시작되면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치유의 속도가 질병의 속도를 넘어서는 것이다. 악화되는 속도보다 치유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기 때문이다. 악화되기만 했던 질병이 마침내 멈추고 깨끗하고 완벽한 치유의 시간을 맞이하는 수많은 환자들을 접해왔다. 이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은 과일과 채소, 그리고 녹말 중심의 식사로 바꾸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3가지 독성 물질, 과도한 단백질, 과도한 지방, 과도한 콜레스테롤, 이 3가지는 몸에서 제거될 것이다. 식물성 음식에서 발견되는 완벽한 치유 물질들이 당신의 몸을 날씬하고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알코올로 인한 간 손상과 태양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발생된 피부 손상도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발생된 예가 될 것이다. 이 같은 경우 스스로 치유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시도는 염증이다. 자가치료를 하기 위해 혈액에서부터 상처를 입은 지역으로 혈장과 백혈구가 이동하면서 세포는 뜨거워지고 부어오르며 통증이 생기는 것이다. 염증과 통증은 질병이 아니다. 몸이 자가치료를 하고 있다는 그것이 증명되는 셈이다. 염증과 통증에 감사하라. 당신이 염증과 통증이라는 선물을 거부하고 약물로 그것들을 멈추게 하는 행위는 도둑이 집에 침입해서 경보기가 울리는데 시끄럽다고 경보기 스위치를 내리고 침대로 돌아가서 잠을 청하는 것과 같다. 염증과 통증은 면역 시스템을 작동시켜 건강을 개선시키려는 생화학적 자기치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60년 넘게 소고기, 닭고기, 우유, 치즈를 매일 먹어온 로버트는 결국 병에 걸리고야 말았다. 이러한 음식들은 혈관 내부벽의 발진성 상처를 촉진시킨다. 일부 상처는 파열되기도 해서 혈전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 육류를 완전히 끊고 녹말 음식과 채소와 과일 중심의 식단으로 바꾸고 난 뒤
로버트는 엄청난 신체의 변화를 경험했다.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 당 수치가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몸에서 암이 생긴다는 사실은 신체가 자연 치유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 암에 걸렸다는 사실은 몸을 새롭게 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비유가 가장 적절한 것이 바로 암이다. 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지금 행동을 취하자. 몸의 치유는 저절로 온다. 마음의 치유는 또 다른 선물이다. 식물은 완벽한 단백질의 풍부한 원천으로 손색이 없다. 식물 하나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들이 필요한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모두 만들어내고 있다. 코끼리, 하마, 황소, 기린 등 저 모든 거대한 동물들은 무엇을 먹고 있는가? 식물들이 이 거대한 동물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킨다면 그들보다 왜소한 인간을 위한 단백질도 당연히 충족된다는 것은 너무 자명한 일 아니겠는가? 식물은 모든 것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수 있다. 유제품에서 칼슘을 섭취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너무 많이 있다. 지구상에 사는 수십억의 인구가 우유 한 잔도 마시지 않고 칼슘 보충제 한 알도 먹지 않고 튼튼한 뼈를 가진 성인으로 성장한다. 이 사실은 식물성 식품 외에 칼슘을 추가로 섭취할 필요가 없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소가 풀이나 각종 식물을 먹을 때 칼슘이 소 몸 안으로 들어온다. 따라서 나는 여러분이 소를 거치지 말고 식물에서 곧바로 칼슘을 섭취하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싶다. 인간과 소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걸어다니는 가장 큰 동물들, 말, 낙타, 하마, 코끼리, 이것들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칼슘과 미네랄의 원천은 식물이다. 동물이나 유제품이 아니란 뜻이다. 만일 칼슘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장내세포가 초과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신장도 협력하여 잉여분을 제거하게 된다. 만일 몸이 잉여 칼슘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몸에 흡수될 것이다. 심장과 근육과 피부와 신장에 침투하게 되고 심장과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한편 칼슘을 적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 신장은 몸으로 이미 가져온 칼슘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한편 위장은 음식에서 더 많은 칼슘을 뽑아낸다. 인간의 몸이 이렇게 소중한 미네랄을 효율적으로 운용했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통틀어 칼슘 부족 현상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이다. 골다공증은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한 병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 습관이다. 단백질 및 산의 농도가 높은 식품을 섭취하면 위험은 증가되는데 다름 아닌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치즈 등이 주범이다. 우리의 뼈는 우리가 먹는 산성식품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 음식에서 칼슘을 흡수하기도 한다. 알칼리 성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는 부족한 물질을 채워 넣어서 뼈를 보호하는 일은 물론 산을 중화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유제품은 지방 비중이 매우 높아서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사실 우유 속의 단백질과 유당인 락토스도 질병을 일으킨다. 일반 우유나 저지방 우유 모두 지방뿐만 아니라 다른 성분들도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IGF-1과 같은 유사 성장 호르몬을 증가시켜 암의 성장을 촉진시키는데 유방암, 전립선암, 뇌암, 폐암 등의 위험성이 증대된다. 유제품은 각종 음식 알레르기와 심각한 자가 면역성 질환의 주범인데 류마티스 관절염,
천식, 다발성 경화증 등을 광범위하게 확산시킨다. 우유 속에 함유된 유당 락토오즈는 잘 분해되지 않아서 거의 대부분 위경련이나 설사의 원인이 된다. 생선을 먹거나 생선 오일 보충제를 먹거나 모두 수은 중독 위험이 있다. 수은은 자연 상태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공장의 생산 과정이나 산업용 공해에 노출되어 발견되기도 한다. 수은은 강과 우물 그리고 바다에서 스며들어가는데 이때 독성이 강한 메탈 수은으로 전환된다. 결국은 먹이사슬로 들어가 더 강한 수은으로 농축된다.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생선은 수은 오염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다. 바다 물고기는 EPA와 DHA의 농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그렇게 지방산이 많은 생선일수록 수은 함유율 또한 매우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위에 나열한 몇 개의 생선뿐만 아니라 모든 조개류, 갑각류 이런 것들도 아주 위험한 환경 공해로 오염되어 있다. 양식용 물고기를 빨리 성장시키는 좋은 지방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업자들은 주로 팜유, 캐놀라유, 아마씨유 등을 선호한다. 물고기가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은 그것을 먹는 인간에게 곧바로 연결된다. 당신은 건강에 좋은 생선 오일을 골라서 먹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심장에 별로 좋을 것 없는 값싼 기름을 먹고 있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건강한 식생활이라고 알려져 있는 생선을 먹는 행위는 혈관을 오염시키고 심장병과 중풍의 위험성만 증가시킬 뿐이다. 채식주의자들은 고기를 버리고 밭에서 나는 그대로의 음식을 먹는 대신에 식물성 기름이 범벅인 데다 정제된 콩가루로 만든 단백질을 밥상 위에 올려놓는다. 버터 대신에 그보다 건강에 더 나쁜 마가린을 올려놓는다. 일반 아이스크림을 없애는 대신에 지방과 설탕을 넣어서 콩으로 만든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채소를 먹을 때도 건강한 음식이라고 TV에서 선전하는 올리브 오일을 먹는다. 그리고 광고 모델이 하는 대로 가득 부어서 먹는다. 비록 그들이 잘못 알고 있다 해도 그들 스스로에게 나는 동물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위로가 될 수는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동물이 죽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다. 저자는 견과류도 많이 먹으면 뚱뚱해진다고 합니다. 견과류, 곡물, 씨앗, 콩 사이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식이다. 견과류와 씨앗들은 에너지를 거의 지방으로 저장한다. 그래서 견과류는 칼로리의 80%가 지방이고 10%만 탄수화물이다. 곡물이나 콩은 칼로리의 5에서 10%만 지방을 저장하고 65에서 80%는 탄수화물로 저장한다. 이처럼 견과류는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도 풍부하고 씨앗이 자라기에 필수적인 많은 영양소들이 있다. 영양 밀도가 아주 높은 반면에 지방 성분이 너무 많아서 인간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킨다. 과도한 지방을 가진 견과류와 씨앗류는 피부에 기름이 끼게 하고 몸무게를 많이 불린다. 많은 사람에게 비만 합병증을 일으키는데 결과적으로 제2형 당뇨와 엉덩이 무릎 등에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 된다. 가짜 콩 음식은 왜 건강에 나쁜가? 전통적인 콩 음식은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지만 인위적인 공장식 콩 음식은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공장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콩 음식은 암 발생을 높이며 갑상선 기능과 뇌 기능의 위험을 초래하고 뼈의 손상 및 임신과 출산의 문제를 일으킨다. 가짜 고기와 가짜 치즈 등은 정제된 콩 단백질에 화학적 혼합물을 섞어서 만들기 때문이다. 가짜 콩 음식은
원래 콩에 있는 영양 성분들을 제거한 것이다. 식이섬유,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수백 가지가 넘는 성분들이 제거되었다. 이런 성분들이 사라지면 식이섬유가 부족해서 변비가 생기고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인내심이 줄어들게 된다. 초과 흡수된 단백질은 체내 환경을 산성으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뼈에서 칼슘과 다른 성분들을 빼앗아간다. 거듭 강조한다. 과도한 단백질은 소화 및 배설의 과정에서 몸속의 칼슘을 빼앗아간다. 이것이 계속되면 골다공증과 신장 결석으로 발전한다. 실제 실험자를 대상으로 고농도 콩 단백질 40g이 추가된 식단을 제공하자 체내 칼슘 밸런스가 깨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에 풍부한 IGF-1 호르몬은 노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IGF-1 수치를 낮추면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을 식단에서 치워버리기만 하면 IGF-1 수치는 급격히 낮아진다.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 바로 정제 콩 단백질이 바로 그것이다. 더 건강하게 살고 덜 질병에 걸리게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을 추천한다. 녹말 음식과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이다. 그리고 야외에 나가서 햇볕을 쬐고 약간의 운동을 하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방법들은 돈을 벌기 위한 비즈니스 업계의 도구에 속할 뿐이다. 나는 지금 이 책에서 천연 소금에 대해서만 말하겠다. 여기에서 내가 소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천연 소금을 말한다. 솔직히 말해서 불로 요리를 하면 음식에 있는 미네랄이 상당 부분 소실된다. 그래서 싱싱한 채소는 그냥 먹을 수도 있지만 익힌 채소는 소금을 뿌려서 먹는 것이다. 천연 소금에는 나트륨을 비롯한 미네랄들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소금 섭취를 줄이면 왜 심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사망 위험이 증가하는 것일까? 성인의 소금 섭취 감소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인간은 소금 속에 있는 미네랄을 찾아서 섭취하도록 생략적으로 설계되고 진화해왔다는 것이다. 우리가 소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아드레날 호르몬을 증가시키며 신장과 피부에 있는 소금의 손실을 감소시키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체내 염분을 조절하도록 변화를 준다는 것이다. 인간은 소금이 부족할 경우 장기간 생존에 위한 생략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혈관이 상처를 받게 되고 결국 심장병과 중풍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기존 관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런 파격적인 그런 개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채식주의에 대한 그런 자세한 설명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채식주의에 대한 것을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부작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어설프게 시도를 할 경우에는 굉장한 부작용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책을 따라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책을 구해서 자세히 읽어보시고 정확하게 그리고 전문가와 상의를 하면 좋겠지만 상의를 할 그런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더 공부를 좀 자세히 한 뒤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